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와 밥 한 끼만 먹어도 이 사람은 나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 긴장된 회의가 끝난 뒤가 아닙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순간,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고 젓가락이 음식에 닿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위기 때를 보라.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먼저 그라 밥을 한번 먹어보라고. 위기에서는 사람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는 다릅니다. 거기엔 대본이 없습니다. 역할도 없습니다. 오직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습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과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상해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부터 일이 커지고 조직이 커진 뒤까지 장사꾼, 관리자, 임원,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한 가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답은 이미 식탁 위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오래 갈 사람인지, 누구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은지, 누구는 그저 예의만 지키면 되는지, 그 모든 것이 그럴듯한 말속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방식, 주변을 살피는 눈길,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중 무심코 튀어나오는 한마디. 식탁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격을 꾸미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의식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믿어왔습니다. 식탁은 인간성의 압축본이다.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가치가 한 끼 식사 속에 눌려 담깁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누가 이 자리를 차렸는지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저 앉기만 해도 공기가 처집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무서운 것은 노골적인 무례가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미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기서 자주 실수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내가 생각이 많아.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그 감각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의 바늘 같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지만 늘 정확히 방향을 가리킵니다. 정주영, 현대를 세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회의실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드러난다. 식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단정합니다. 누구나 평가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플 때, 피곤할 때, 그저 식사 자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은 자기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이 겪는 많은 상처는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멀리해야 했던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지려 했을 때 조용히 쌓여오는 피로에서 옵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 성숙이라 믿었습니다.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지혜라 착각했습니다. 어떤 불편함도 삼키는 것이 도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숙이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식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앉아 밥을 먹기만 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도 피곤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차이는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삶의 태도에서 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음이 뚜렷하지 않아도 리듬은 반드시 느껴집니다. 식탁은 삶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맞지 않는다면 함께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이 내가 앞으로 말할 모든 내용을 이루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당신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가벼운가, 무거운가, 편안한가, 긴장되는가, 더 오래 앉아 있고 싶은가, 아니면 빨리 끝나길 바라는가. 그 감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습관이 말없이 당신에게 닿는 결과입니다. 다음 파트부터 나는 내가 평생 식탁에서 보아온 아주 구체적인 신호들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람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값으로 치르지 않도록 누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 머릿속에 어떤 익숙한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을 듣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평생 가장 조심해왔던 사람의 유형. 그것은 의외로 아주 흔합니다. 바로 밥을 먹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반찬처럼 꺼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 말이야.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 웃으며 말합니다.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말은 웃고 있는데 공기는 무거워집니다. 음식의 맛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대구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상하게도 식사가 시작되기 무섭게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누군가의 실수, 성격, 평판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직 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웃으며 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을 먼저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탁은 원래 누군가의 수고로 차려진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과 시간이 쌓여 눈앞에 한 끼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을 아무렇지 않게 올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가볍게 다루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신과 함께 웃으며 남의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런 장면을 만나면 속으로 조용히 선을 하나 긋습니다.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깊게 이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냅니다. 바람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다 하지 않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탁에서 뿌려진 말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대부분 신뢰를 갉아먹는 방향으로 맺힙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천천히 쌓이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아왔습니다. 큰 배신은 대부분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말, 사소한 웃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남을 안주로 삼는 사람은 언젠가 나를 안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관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불편함을 느낄 때 그 감각을 절대 억지로 눌러 담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괜히 판단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식탁에서 느껴지는 그 아주 미묘한 불편함은 대부분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의 이야기는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소비해도 되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과 굳이 등을 지지 않습니다.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이야기를 맡기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어디에 두느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합니다. 식탁에서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에 가깝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태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태도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의 태도. 그것이 바로 식탁에서의 말입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말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해지면 말이 기준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말보다 더 분명한 신호, 자기보다 악한 사람 앞에서 달라지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아마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그때 불편했구나. 그 깨달음이 당신을 더 지치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기보다 악한 사람 앞에서 달라지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대구에서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조직이 커지고 책임이 늘어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예의를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고,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는 다릅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그 연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말을 세게 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 번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윗사람에게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이며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사람이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짧은 말투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욕설도 없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식탁 위에 아주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 조용히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긴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자기보다 악한 사람에게만 말이 거칠어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자신이 받는 대접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자신이 베푸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식탁은 그 품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차려진 음식 앞에서 감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 작은 불편에도 얼굴이 굳어지고 기분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 모습은
결코 그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자리에서의 태도는 큰 자리에서도 반복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류 없이 식탁에서의 태도는 일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날카로운 사람은 언젠가 고객에게도 그러했고, 현장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조직 전체를 가볍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잠언을 목격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일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니구나. 이 판단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느껴지는 불편함을 억지로 눌러 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감각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식탁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조직을 키우며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가 먼저 보이는 고디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식탁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은 권력도, 직함도, 명함도 잠시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조차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중심은 이미 분명합니다.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 들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기대를 조절하십시오. 기대를 낮추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함께 모든 것을 나누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마음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식탁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불편함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하나의 매우 흔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유형, 모든 대화를 결국 돈으로 귀결시키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세계에 오래 머무르면 당신의 시선마저 조용히 변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그 자리가 늘 피곤했구나. 그 깨달음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오래 함께할수록 사람의 시야를 조용히 좁히는 유형. 바로 식탁 위의 모든 대화가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며 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나 역시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어디서 손해를 봤는지,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지. 돈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의 돈 이야기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장사의 어려움이나 거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삶의 공유입니다. 서로의 현실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어느 집이 얼마나 비싼지, 어떤 물건이 값이 올랐는지, 누가 손해를 봤는지, 대화의 방향이 한 번도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늘 숫자로만 흘러갑니다. 그럴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숫자만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런 사람들과도 여러 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사람보다 값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처음 몇 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배울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기쁨조차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으로 흐려집니다. 나는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았고 한때는 나 자신에게서도 그 그림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기준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식탁에서조차 사람을 값으로만 재는 사람은 오래 신뢰를 품지 못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기업을 키우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사람과 방향이 먼저다. 나는 이 말을 식탁에서도 그대로 느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는 그가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회의실에서는 돈 이야기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됩니다. 식탁에서 돈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세계는 이미 그만큼 좁아져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세계에서는 사람보다 성과가 앞서고 가정보다 결과가 먼저 옵니다. 나는 그런 세계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나면 굳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고 맞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발 물러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모든 대화를 같은 깊이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세계에 내 마음을 들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공기 속에서 숨쉬고 있는지에 따라 생각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숫자만 떠다니는 공기 속에서는 마음도 점점 숫자처럼 계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탁에서의 돈 이야기를 아주 유심히 봅니다. 얼마를 이야기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는지를 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삶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비교와 우월감을 이야기하는가.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는 유형, 웃음으로 포장된 비밀과 약점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게 되지만 나중에는 얘의 마음이 쉽게 닫혔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에게 아주 조용한 경고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로 옮겨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분위기도 부드러운데 식탁을 떠난 뒤 이상하게 마음이 남는 유형. 바로 웃음으로 포장된 비밀과 약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여기서만 말하는 건데 밖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의 사정과 상처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습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웃고 괜히 심각해 보이기 싫어서 웃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분명한 문장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내 이야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꺼낼 수 있겠구나. 나는 사업을 하며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천천히 쌓이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신뢰는 큰 약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비밀을 공유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는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는 항상 누군가의 실수나 가정사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솜씨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 곁에는 진짜 이야기를 맡기는 사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절대 깊게 열리지 않습니다. 식탁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잠시 낮추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타인의 약점이 가벼운 농담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기준은 이미 분명해집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신뢰란 지켜야 할 말을 잘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태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장면을 만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대화를 깊게 이어가지도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건네지도 않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선은 분명히 긋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차가움도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남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사람은 언제든 사람의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또 다른 수모가 생깁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하다. 식탁에서의 관계는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열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식탁에서 아주 자주 힌트로 주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말도 주제도 아닌 먹는 방식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리, 속도, 호흡, 그 작은 차이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의 박자를 그대로 보여주는지 말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내가 서둘러졌구나. 그 깨달음은 당신이 관계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도 주제도 아닌 먹는 방식 그 자체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말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본성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살아온 리듬과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임원들, 관리자들,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주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말을 고를 수는 있어도 몸에 뱉먹는 습관까지는 쉽게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리입니다. 유난히 크게 씹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 식탁 전체를 채우는 호흡. 물론 모든 소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을 의식하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함께 떠오르곤 했습니다. 자기 리듬이 먼저이고 공간의 흐름은 나중인 사람. 식탁에서도 그렇다면 일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지나치게 급하게 먹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입에 가득 넣고 급히 삼키며 말을 끊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늘 서두르는 듯한 태도. 그 모습에서는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충분히 음미하기보다 먼저 차지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나 자신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의 조급함은 결국 판단의 조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나는 이 말을 식탁에서도 느꼈습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은 대개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속도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사는 속도를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 호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도 주변과의 간격을 자주 놓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절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식탁에서의 리듬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박자입니다. 빠르게 살아온 사람은 빠르게 먹고 늘 쫓기듯 살아온 사람은 식탁에서도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 박자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탁에서의 속도를 아주 유심히 봅니다. 누가 먼저 끝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함께 머무르는지를 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다면 그 리듬은 이미 어느 정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밥을 먹는 내내 마음이 계속 조급해진다면 그 자리는 당신의 리듬을 조용히 흐트러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리듬이 무너질 때 가장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자리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박자를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관찰의 끝, 식사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담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는지, 그 마지막 한 숟가락에서 사람의 책임감과 기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식사의 끝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향합니다. 접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는가. 이 장면은 말보다 더 분명하게 사람의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나는 늘 식탁에서 처음 담는 모습보다 마지막에 남긴 모습을 더 유심히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욕심이 앞설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기준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불러서 라는 말과 함께 절반 이상을 남깁니다. 그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동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낭비를 가장 경계해 왔습니다. 장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낭비 하나가 결국 비용이 되고 신뢰가 되고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담고 남기는 사람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아도 괜찮다. 어차피 또 있다. 이 생각은 음식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상대의 수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반대로 처음에는 적게 담고 부족하면 조용히 더 요청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기지 않기 위해 미리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남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미안함이 있는지, 다음에는 줄이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 작은 차이가 사람의 깊이를 만듭니다. 식사는 끝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태도는 오래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지치는 쪽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식탁에서 느껴졌던 그 작은 불편함, 그 미묘한 거리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까워지려 할수록 내 마음만 더 빨리 달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지 않았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횟수를 줄였고 불필요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리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거리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또 다른 소모가 시작됩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과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식탁에서의 관계는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든 자리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초대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내 마음과 몸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은 누군가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 당신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과 같은 식탁에 앉게 됩니다. 가족과 일로 만난 사람과 원하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자리에서 그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피곤해지고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감각을 무시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사회생활이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사람을 겪으며 그 감각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젓가락 소리, 말 한마디,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식탁에 흐르는 공기, 그 모든 것이 모여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꾸미려 해도 생활의 끝자락에서는 본성이 흘러나옵니다. 식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숨기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보다 식탁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직함보다 태도를 보게 되었고 성과보다 습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다가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두와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와 어울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성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과의 식사는 아끼십시오. 그런 자리에서는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천천히 먹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을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의 감각을 살펴보십시오. 편안한지, 가벼운지, 아니면 이유 없이 지치는지 그 감각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식탁에서 느껴진 그 미묘한 감각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